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때 한번 이렇게 샤방샤방 하다가 저세상으로 좀 살짝 갔죠, 주가가. 사실 그때 2차 전지 때 또 일진 시리즈가 또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붐이 막 불 때 저는 좀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다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 호시절을 지나가지고 좀 나락간 종목들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얼마 간다 그런 이제 버블에 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 팔아서 사고 뭐 하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2차 전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2차 전지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2차 전지로 손해를 보셨다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동하는 무리들의 여러분들이 좀 휩쓸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휩쓸린 거는 이제 이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 하는지, 매도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기초 지식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하셔야 한다. 종목을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갔어도 2차 전지 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나 10% 먹고 뭐 매도했는데, 나 뭐 30% 수익 내고 매도했는데 그 종목이 500% 갔네. 지금이라도 살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실력과 직결한다. 2차 전지 섹터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무궁무진합니다. 2차 전지가 무궁무진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도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트북도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뭐 집에서 전화 쓰면 되지. 뭘 손전화를 갖고 다녀. 삐삐 치면 되지. 그냥 노트북도 집에서 PC 하면 되지. 뭘 노트북을 갖고 다녀 무겁게.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죠. 휴대폰도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도 막 쓰고 다니죠. 자동차도 뭐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했는데 자동차 상용화되고 계속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되면서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고 그 가치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옛날에 이제 포스코 이것도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차 전지 전기차를 얘기를 했던 시즌인데 이때 한 7년 정도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2차 전지 전기차 얘기하면은 누가 전기차 타냐고 그랬어요. 누가 전기차 타고 뭐 2차 전지가 뭐냐고 석유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아랍 국가를 막 찬양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후 협약을 하잖아요. 기후 협약을 한 거는 실제로 지구가 병들고 있고, 병들면은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구 입장에서는 사실 미물급이 아닙니까? 이 미물급들이 지구가 망가지면 뭐 잘 살 수 있겠어요? 지금도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매년 여름 더워지는 그런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을 또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자원이라는 것은 또 고갈을 하잖아요. 자원이 무한 생성이 아니라 고갈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결국에는 이제 보급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전기차를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보급화가 계속되고 또 나라에서 지원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 포스코 시리즈를 봤을 때는 전기차는 어디서 타느냐? 제주도 가서 렌트카로.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타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인생 역전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 그때까지 고점 찍을 때까지 갖고 가셨던 분들은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인식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욕먹었거든요. 근데 몇 년 또 지나니까 또 엄청 또 찬양을 하죠. 이건 또 뭐예요? 사람의 심리, 군중 심리.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군중 심리는 어디를 향했느냐? 미국 시장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하니까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이제 휴한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안정화에 간 거죠. 오늘은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종목들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일단 그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꿈을 먹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되겠죠. 수소 언젠간 되겠죠. 근데 전기차보다는 이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얘가 뭐가 되겠죠. 근데 주식은 또 꿈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또 버블버블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눈길이 확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퓨얼셀이라고 이제 붙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라고 붙는 애들. 이게 이름도 무시 못합니다. 저희가 다 장명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름 따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필명을 썼습니다. 필명을 써서 잘 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장명이 중요하다. 장명을 잘하면은 이제 사람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약간 이름을 따라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볼 때도 이름이 또 중요한데 저는 이게 시리즈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원익 시리즈. 저는 이제 원익 시리즈를 좋아했죠. 이제 독과점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글로벌 커츠 회사에서 또 굉장히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삼성의 형제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뭐 기술력 인증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원익 하나를 보면은 뭐 원익 홀딩스, 뭐 원익 QNC, 뭐 원익 머티리얼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데 이번엔 약간 이 두산 시리즈가 계속 좀 보이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또 이름을 따라서 가는 것도 있어서 이름적인 부분들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일진 다이아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아직 보기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가 올라간다면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한 16,000원대가 또 저항대거든요. 현재 16,000원대 여기를 이제 저항대로 이제 보고 간다면은 사실 위로 많이 안 열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위로 열려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내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16,000원에서 한 18,000원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작아요. 저는 예를 들면은 30% 수익을 내고 싶으면은 그 60%까지 열려 있는 종목을 매매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애를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50% 수익을 내고 싶으면은 100%까지 열려 있는 애를 매매를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60% 수익 내고 싶다고 열려 있다고 해서 60%까지 절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주식을 보시면서 이런 좀 계산도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